자,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 기초 사례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초 사례반은 한 4회차에 걸려서 기초 사례반이라고 용어는 돼 있는데 기초 사례반보다는 정리한다, 이론 정리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정화형이라고 돼 있고요. 아마 이 과정이 끝나면 조금 사례 문제 풀이반이 별도로 있고요. 커리큘럼상 그거 끝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쓰는 모의고사반이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다음 회차의 사례 문제 풀이반은 모의고사를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들이 나오고요. 오늘부터 한 4회는 그냥 자동차 보험 여태까지 공부한 거 리마인드 시키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례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좀 다르죠? 출력물이 좀 그림이 없잖아. 이렇게 그림 있는 거 출력하려고 그랬더니 여러분들 글씨가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다 백지로 지금 제가 출력해 드렸고요. 그 교재에다가 쓰시고 교재에다 아니면 책에다 쓰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답안지가 좀 작성되어 있는 내용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차만 제가 대충 적어놨는데 왜냐면 지금 사례 문제 중에 지급보험금 문제는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제가 답안지는 여러분들 거기다 붙여서 드릴 거예요. 붙여서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기가 돼야 되는데 시험이 그저 해피하게. 이걸 원하는 거죠? 워너비의 호비예요. 응? 워너비야?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의 희망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워너비가 돼야 되겠죠. 조금 더 나가면 또 뭐가 돼야 되지? 슈드비가 돼야 되나? 네? 네. 그래서 이그제미네이션 이렇게 썼는데요. 이그제미네이션하고 그 테스트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영어에서는. 뭐 이거 하시기 바라고. 지금 다음에 오실 때 뭐 빈몸으로 왔어요? 다들?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얘만 달랑 꺼내놓은 거예요? 아니 프린팅을만 꺼내놨냐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 저분은 갖고 왔잖아요. 이렇게 교재랑 목차랑 약관이랑 강의 드릴 때는 갖고 와야죠. 강의 드릴 때는 갖고 오시고 아마 제 교재에는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이미지들이 다 수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미지들이 거의 다 수록되어 있을 텐데 혹시 없는 이미지 또는 수록되지 않은 것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장표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외우라고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최소한 외울 것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외우셔야 되고요. 교재에 없으면 오려서 붙여서 교재에다 갖다 붙이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선 매번 얘기하겠지만 여기 보시면 손해사정사 2차 시험은 논수령. 그래서 논수령이다 그러면 키포인트가 뭐죠? 키가 뭐야? 논수령의 키. 많이 아는 게 키예요? 아니면 많이 쓰는 게 키야? 네? 쓰는 거. 그렇죠. 쓰는 거죠. 거짓말로 쓰는 거. 네? 전문용어로 구라를 좀 치는 거. 이제 그게 전문용어야. 네.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은 매번 이런 시간에 얘기했지만 많이 알아야 돼요.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시험 문제가. 대신 약술 문제는 외워야 되니까 어차피 수준은 똑같고 판가름은 사례 문제에서 나겠죠. 주로. 그래서 사례 문제가 논술이다 보니까 쓰는 게 키예요. 키. 그러면 글씨가 좀 이뻐야 되겠죠. 4, 5, 6, 7. 4개월 동안 글씨체 바꿀 수 있어요. 글씨가 좀 이뻐야 되고 빨리 써야 돼요. 속도가 좀 빨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맨 먼저 뭐라고 했어요? 맨날 펜을 바꾸세요 라고 얘기했죠. 그런 펜 쓰지 말고. 그래서 펜을 바꾸세요. 그래서 논술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2차 시험이 답안지 미래 건데 요게 몇 줄인 것 같아요? 여기 몇 줄? 여기 써 있잖아. B4 사이즈, A4 사이즈 아닙니다. B4 사이즈에 보통 30줄 라인, 30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30줄.
그래서 30줄을 내가 얼마나 많이 채우느냐 이거에 따라서 판가름이 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10점. 여기 문제가 요 한 장이 10점이에요. 뒤에는 백지입니다. 줄이 쳐 있는 게 한 장이 10점이야. 10장을 나눠줘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그날 몇 장 써야 돼, 총? 하루 종일? 예, 40장 써야 돼요, 40장. 자동차 보면 언제 시험 봐요? 시험 시간이? 맨 마지막이에요, 그죠? 지날 때쯤 이제 긴장이 풀릴 때쯤 자동차 보면 시험을 보는 거야. 그럼 이제 손이 막 풀려 있겠죠? 손이, 몸이 이제 약간 앞에 문제들하고 너무 다른 문제들이 나니까 손이 풀려 있어. 그래서 답안을 잘 못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답안은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된다고. 자기가 맞는 펜에, 자기가 맞는 글씨체에, 자기가 맞는 글자 속도에 따라서 이 갱지, B4 용지로 된 갱지를 10장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2차 시험은 지금부터라도. 그렇지 않으면 남들보다 많이 알아도 못 적는 거죠. 그게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반하고 문제풀이반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의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스킬을 전달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약장수 같잖아, 그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먼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분께 그렇게 잘 쓴 건 아닌데 그래도 개 중에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그래도 좀 나아요. 개 중에. 보시면 자동차 이론해서 이분이 여기다가 뭘 적었어요? 문제 2 이렇게 적었죠? 문제 2. 근데 여기에 이 사람이 빼먹은 게 있어. 여기 문제 약술이 빠져 있어요. 나중에 문제풀이반에 가면 다시 얘기할 거예요. 문제 약술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답안 쓰는 게 문제 1인지 문제 2인지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냥 자기는 알아보잖아. 자기가 답안지 쓰는 거는. 근데 채점하는 사람은 몰라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문제 1, 문제 2 써주고 여기 반드시 약술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서론이라는 게 없는데 이렇게 들어갔죠. 1. 그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그죠? 네. 그다음에 대인 1이 뭐예요? 약관 조항이죠, 그냥 외운 거. 우리 대인 2가 뭐예요? 약관 조항이죠. 약관 맨 앞에 대인 1과 대인 2의 배상 책임, 보상 책임 나는 거 그거 쓴 거잖아요, 그냥. 공통점 쓰고. 문제는 뭔지 모르겠어, 제가. 그다음 차이점 많이 적었어요? 제목만 적었죠? 제목만 적었잖아요. 여기 뭐 설명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쭉쭉쭉쭉. 설명이 없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안 보이나? 교재 없어요? 네, 다음 장에 계속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문제가 끝나면 여기다 끝이라고 써줘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문제는 한 3, 40점짜리 문제 같아. 그럼 3, 4장을 써줘야 되죠? 그러니까 다음 장에 계속이라고 써준 거예요, 이렇게. 이게 기본 포맷이에요, 답안 쓰는 포맷. 그리고 이분 특색이 뭐예요? 제목 쓰고 한 줄 쓰고 하나 둘 셋. 이건 어쩔 수 없잖아. 몇 줄이에요? 문제 여기다 쓸 때 하나 둘 셋. 3줄이죠? 그러니까 보통 2줄 내지 3줄만 써주면 돼요, 여기다가. 그리고 뭐 했어요? 한 칸 띄웠죠? 그다음에 답안 쓰고 목차 쓰고 하나 둘 셋 한 칸 띄웠죠? 목차 쓰고 2줄 쓰고 한 칸 띄웠죠? 이게 기본 포맷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답안이 이렇게 있으면 제목 1 뭐 썼어요? 가 뭐 썼어? 뭔가? 그러면 요게 두 줄만 되면 돼요. 2줄. 2줄 되고 한 칸 띄우고 나 2줄. 한 칸 띄우고 다 2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답안은. 그러면 이걸 자기가 내용을 되게 많이 알아. 40점짜리니까 그걸 다 네 장 안에 담으려면 굉장히 뭐 해야 돼요? 쓰는 내용이 함축돼야 되죠. 내용이 줄어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 교재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해설은 내용이 길잖아요. 그거 다 못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주어진 시간에 그만큼 다 못 써. 그거는 여러분 공부하라고 풀어놓은 거고 여러분 답안 쓰는 내용은 그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해설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이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2줄 안에 줄이는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거는 진짜로 스킬이야. 스킬.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그러면 스킬을 두 줄로 줄이려면 그 내용에 피보험자라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야지 줄일 수 있어요. 외워서는 절대 못 줄여요. 그게 자동차 보험의 시험 문제 특색이에요. 재산보험이나 배상책임은 계산 문제 한 줄씩만 그냥 적어가면 되잖아. 쭉쭉쭉쭉. 그다음에 면책 자기가 외운 거 쭉쭉쭉 적어가면 되는데 자동차 보험 글자들이 많아요. 글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못 쓰면 여러분들은 그냥 나는 그냥 내년에 또 시험 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응? 그래서 이런 포맷들이 어디 나오냐? 저기 보라고 했나요? 안 봤겠지 뭐. 뭐야 이거? 잘 나와요? 금융감독원 찾아가 보라 그랬죠? 그 업무 자료 여기 업무 자료 보면 4월 1일자로 보험 상품 자료 업무 자료에 보험 상품 자료를 보면 4월 1일자로 상품이 다 바뀐다고 얘기 드렸을 거예요. 표준 약관이. 자동차 보험은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어? 이렇게 바뀐다고 표준 약관들이 이렇게. 요거 여러분들 3종이에요. 3종 시험 볼 때. 표준 약관은 2019년 4월 달에 바뀌었는데 아직 안 바뀌었죠,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가지고 시험 볼 거예요. 요거 가지고. 그래서 요거 바뀐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4월 1일자 이후에 공부할 때 기존의 교재하고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 내용들을 시험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다시. 이거에 따라서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바뀐 이후에 더 궁금하다 그러면 각 보험사 홈페이지 가보시면 돼요. 홈페이지 가보시면 되고요. 제가 왜 하냐면 우리 보도자료 볼까요? 보도자료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보도자료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 쭉 나오죠. 자동차 보험을 한번 볼까요? 허리 아파. 끊겼네. 이렇게 보도자료 보시면 이렇게 자동차 보험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요. 2019년도 4월 달에 자동차 보험 취업 가능 연한이 65세로 변경됐어요. 시세하락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변경됐어요. 그래서 그때 뒤에 아까 상품 자료에 어떻게 됐죠? 약관이 변경이 됐죠? 약관 변경된 내용을 요약해 준 거예요. 저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온다고. 별로 안 좋다. 아래 한글로 돼 있어서. 이게 아래 한글 깔려 있나? 자, 그러면 이렇게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도자료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취업 가능 연한이 이렇게 보상률이 개선됐어요. 이렇게 뭐 65세로 됐어요. 뭐 요거는 우리랑 상관이 없죠. 추진 배경 이렇게 나와요. 자, 개선 내용 봅시다. 어떻게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어? 우리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에 취업 가능 연한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럼 어떻게 쓰면 돼? 현행은 어떻게 돼 있고 이렇게 자동차 보험이 이렇게 돼 있고 문제점 이래서 이렇게 뒤에 이렇게 개선안 이렇게 나오겠죠. 약관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렇게 나오겠죠. 응? 이걸 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몇 줄이야 다? 다 두 줄이죠? 두 줄. 요거는 밑에 설명이니까 두 줄. 뭐하고 비슷해져요? 뭐하고 비슷한 것 같아? 여러분 답안 쓰는 요령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 보고서를 두 줄씩 써요. 모든 공무원이 두 줄씩 쓰니까 모든 회사들도 대부분 두 줄 아니면 세 줄이겠죠. 여러분 답안 쓰는 게 회사 가면 레포팅하는 보고서 쓰는 내용하고 품위서 쓰는 내용하고 동일해요. 그럼 채점자들은 누구예요?
감독원 직원, 교수, 자동차보험 재직 중인 사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답안지를 어떻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줄씩. 이 두 줄 안에 모든 문구를 함축적으로 담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내용은 이미 다 보셨죠? 책 교재는 이미 다 훑으셨죠? 몇 번 봤어요? 아직도 봐? 1차? 본인 몇 번 봤어요? 한두 번? 한두 번이 한 번이 본 거예요? 두 번 본 거예요? 한두 번이면? 두 번째? 지금이면 한 세 번은 보셨어야 돼요. 여러분 학생 같으면. 실무자는 안 봐도 돼. 학생 같으면 그 정도 봤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밑줄 치면서 읽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밑줄 치면서 읽으면 절대로 안 돼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MSI가 크니까 한번 삼성화재 가볼까요? 어우, 잘생겼네. 그죠? 우리 아들도 저랬으면 좋겠다. 보험 상품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무슨 보험이지? 공부하는 게? 자동차 보험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보험 찾으시면 돼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이니까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 자동차 보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뭐죠? 재산보험 보시려면 실손 의료보험 요거는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실손 의료보험. 그 다음에 다이렉트 건강보험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이렉트 건강보험이라고 돼 있네. 그러니까 종합보험 보시면 되는데 이거 지금 종합보험이 안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배상책임보험은 여기 있네요. 배상책임인데 여기 지금 보니까 전문의 배상책임은 없어요. 전문의 배상책임은 없고요. 자동차 보험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여기에 약관이 있죠? 이거 보시라는 거였어요. 저 이거 상담 시청 누르는 게 아니고 약관을 보시라고. 약관.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럼 자동차 보면 약관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저 딴 거 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담보들에 대한 약관은 안 갖고 계시면 여기서 출력하셔서 보시거나 아니면 자기 핸드폰이나 아니면 노트북에 저장해놔서 수시로 갖고 다니면서 외우셔야 돼요. 외우는 게 또 뭐 있었지? 저기 나와요. 저 목차. 목차 외우시고. 목차하고 약관은 그냥 외우세요. 왜 외워야 되냐? 저한테 이유 물지 마시고 그냥 외우세요. 실무하려면 안 외워도 돼. 하도 많이 당하니까 자연스럽게 외우게 돼요. 여러분 실무는 안 하고 시험용으로 하다 보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책을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 이동할 때 또는 화장실 갔을 때 샤워할 때는 못 보죠. 물이 젖잖아. 그치? 화장실 갈 때나 이동할 때는 약관집하고 목차는 갖고 다니세요. 무조건. 장갑 끼고 만져야 되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래야지 여러분들 합격합니다. 이 책을 들고 다가지고 화장실에 앉아있으면 변비 걸려요. 책 듣고 다 언제 다 봐. 못 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항상 제가 이렇게 알려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이론 시간에는 노트북이 없어서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제 이름은 정화영이에요. 근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그지? 그지? 너무 적은 거지, 그지? 아이씨. 그래서 기초반은 지금 기초 사례품 이제 프리반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초반은 이론 2달 동안 배운 이론을 짧게 함축적으로 다시 요약 정리하고 거기에 기초적인 사례 몇 개 소개시켜드리고 끝나는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 프리반은 기초 프리반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하는 거고요. 같이 공부하는 거고 모의고사반은 직접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문제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이 과정 중에는 그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이렇게 뭐 이론반부터 기초반부터 그 다음에 문제풀이반까지 지나도 모의고사반 가면 거의 답을 못 써요. 거의 답을 못 쓴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스킬 체득이.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간 나면 답안 쓰는 요령부터 자기 생각 정리하는 요령, 요거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동차 보험 이론을 우선 요약을 해드릴 거고요. 자동차 보험 실무, 기초 사례풀이를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맨날 말씀드린 것처럼 목차가 있죠. 목차에 따라서 분할해가지고 컨텐츠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맨날 이게 화두죠. 제가 맨날 물어보는 거. 뭐가 생각나요? 이런 식의 맨날. 운행자 책임. 그건 너무 공부하는 학습 티가 나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동차 사고 나면 목 잡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목을 잡는다. 먼저 들어 눕는다. 요즘은 어쨌거나 지금 환경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면 병원에 별로 안 가요. 매번 말씀드리죠. 한 10년 전에는 교통사고 이렇게 띵 부딪히는 거, 이렇게 부딪히는 거 말고요. 이렇게 부딪히는 거. 1차량, 2차량, 2차량.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는 거. 이렇게 부딪히면 경미한 사고라고 얘기를 하죠. 경미한 사고는 보통 보험사마다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한데 견적이 뭐 50만 원 미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대부분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디가? 병원 가죠? 병원 가서 옛날에 10년 전만 해도 한 90% 이상이 입원을 했어요. 이렇게 살짝 아픈데 지금 작년 초만 해도 입원율이 한 30%좀 떨어졌습니다. 입원율이 한 30% 떨어졌고요. 요즘은 이제 더 안 가죠, 병원에. 병원에 더 안 가서 최근에 신문 보니까 뭐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뭐 개선이 될 것 같다. 사고 발생률이 는다 준다. 요즘 사태. 병원에 안 간다. 사고 발생률이 는다 준다. 준다? 두 가지가 상충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교통사고가 나도 병원에 안 가. 사태가 요즘 그러니까 병원이 이상하잖아. 자기도 전염될까 봐. 그죠?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대중교통을 안 타서 자기 차를 끌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경미사고가 되게 많아졌어. 자동차의 중대사고는 주로 심야에 고속도로 또는 속도 빠를 때 많이 나는데 요즘은 아침에 차가 많아지니까 속도는 좀 느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통사고가 되게 많아. 통통사고. 살짝 부딪히는 사고. 근데도 병원 잘 안 가니까 회피한 거죠. 자, 이렇게 사고 났어요. 그럼 뭐가 생각나죠, 우리? 맨날 얘기하는 거. 이 사람 아파요. 그죠? 여기 탔던 사람 아프잖아. 목 잡는다고. 자, B가 운전했을 때 A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진다고 우리? 배상 책임을 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얘는 뭐죠? 얘는 대인이죠, 대인. 대인. 남. 대인 담보가 우리 1하고 2로 나눠져 있죠. 1하고 2하고. 그래서 1은 의무보험이고 2는 임의보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내가 아파요. 이건 무슨 담보라고 그랬죠? 자손담보 이렇게 얘기했죠. 자손담보. 이 차가 내 차가 아니에요. 남의 차를 몰고 왔어요. 여기 무슨 담보라고 했죠, 우리? 타차담보. 그죠? 타차담보. 내 차가 아니야. B 소유 차량이 아니라 이게 C 소유 차량이다라고 하게 되면 남의 차, 친구 차를 내가 몰아서 친구 보험이 아닌 내 보험으로 처리하는 거. 이걸 타차담보라고 얘기했죠. 자손 말고 꿍 부딪혔는데 얘가 보험이 안 들어있더래. 그때 보험받는 게 뭐죠? 내 보험으로 무보험차 상해다 뭐죠? 내 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무보험차. 그래서 누가 어떤 보험으로 처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구분 못하면 여러분 답안을 못 씁니다. 아예. 대인을 기본으로 해서 남한테 물어주는 담보가 뭐고 내가 보상받는 담보가 뭔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절대로. 그래서 남한테 해주는 게 뭐예요? 얘죠? 우선 대인, 남한테. 내 보험으로 남한테 해주는 거. 또 무슨 담보 있어? 얘죠?
내보험으로 남한테 해주는 거. 사고 난 가해자가 내보험으로 처리받는 게 뭐예요? 얘죠. 피보험자가 내보험으로 처리받는 게 뭐예요? 우보험차죠. 이거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100%. 그래서 우리가 사례 문제 보시면 항상 뭐 생각해요? 갑보험사가 보상 책임을 질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세요. 그렇게 돼 있지. 그럼 갑보험사가 얘가 갑보험사고 얘가 을보험사면 각각 구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커버하는 영역이 어디인지. 이거를 구분을 못하면 문제를 못 풉니다. 그래서 목차에다가 이거 구분하는 목차를 써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지 시점하는 사람이 얘는 공부를 좀 했구나 라고 하지. 그냥 누구처럼 보면 어떤 사람 보면 한 페이지에 소설책 쓰는 사람 있어요. 이 교재처럼 쭉 그냥 연달아 가지고 그러면 채점자가 읽다가 너는 소설가가 되라 그러고 버리지. 너는 소설 등단해. 손사시험 공부하지 말고. 그래서 이거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내가 피해보는 거 남한테 피해가 간 거가 뭘까라고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인 1 순서가 대인 1, 대인 2 두 개죠 담보가. 그 다음에 타차가 뭐예요? 남이죠 얘도 3개. 내가 받는 게 뭐예요? 무보험차, 자손 5개죠 담보가. 각각 피해자 1인당 교통사고에 관여된 사람 1인당 이 5개 담보가 어떻게 적용될지를 답안에 다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둘이 사고니까 총 계산할 담보가 몇 개야? 10개죠 10개. 10개를 써주셔야 돼요. 물론 해당되는 담보가 있고 안 되는 담보도 있겠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빨리 그걸 계산할 줄 알아요. 빨리. 그래서 담보면 이렇게 담보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 우리 교재에 보시면 목차가 있어요. 그 목차 보시면 이 순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동차 보험이란 뭐예요? 라고 해서 우리가 배상 책임 보험이 뭐예요? 자차 보험이 뭐예요? 자손 보험이 뭐예요? 라고 교재에 써 있고요. 그 중에 우리는 대인 배상 책임을 주로 하다 보니까 배상 책임에 대해서 논의를 하죠. 배상 책임에 대해서. 그래서 배상 책임 때 우리 뭐 했어요? 주로 자동차 보험이니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자배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때 나온 게 운행자 책임 이렇게 아까 얘기한 거. 그럼 운행자 책임이 있다면 보험사에서 어떻게 보상 책임을 질까요? 라고 해서 피보험자 개별 적용을 따졌고요. 각각 피보험자별로 개별 적용을 따지다 보니까 면책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따졌고요. 김영 피보험자 중심으로 특약을 여부를 따졌죠. 기억나시면. 그래서 맨날 얘기하지만 얘는 이론, 인트로 시간이고요. 얘는 법에 의한 배상 책임, 얘는 약관에 의한 보상 책임이 끝나면 얘도 통과, 패스, 얘도 패스, 통과 하면 어디로 가? 지급보험금 계산하는 손해액으로 나갔죠. 그래서 얘도 약관에 의한 지급보험금 이렇게 얘기하죠. 실무에서는 약관 플러스 뭐까지 했어? 법률상 배상 책임까지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린 시험용이니까 약관에 있는 지급기준에 따른 손해액만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지급기준에 있는 손해액을 보상 한도, 지급기준을 전부 다 뭐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제가. 이게 순서고요. 순서 보니까 뭔가 이상하죠? 목차이면서도 자동차 보험 여기는 빼고요. 요건 다 못 써줘야 돼? 여러분들 답안 쓰는 순서예요. 요게 몇 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다음 목차 붙이면 돼. 이거 빼버리고 1. 서론 들어가는 말 쓰고요. 2. 가압 피해자 간의 배상 책임 유무. 물음표 하면 안 돼. 여기다가 제목에다가 출제자한테 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안 돼. 출제자가 옆에 빨간색으로 쓰겠지. 없을까? 이렇게. 그치? 물으면 안 돼 그렇게. 그래서 배상 책임 유무. 그다음에 각 보험사별 보상 책임 유무. 제목이야. 4번.
각 보험사말 지급보험금 계산. 이게 제목이라고 제목. 여러분 답안 쓰는 제목. 그래서 제가 심하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 해설해 놓은 거에 기출문제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해설의 목차는 그냥 외우라. 해설 목차. 그 틀, 폼. 그냥 폼 외우고 여기다 그냥 넣어주면 되잖아 하나씩. 각 내용은 다르겠지만 하나씩. 각 누구마다 각 피해자, 피보험자마다 하나씩 내용을 그냥 여기는 바꾸겠죠. 그러니까 이 폼을 아예 외워놓고 그 폼에다가 그 문제에 맞는 내용들을 담아주면 답안 구성 자체는 내용이 좀 부실하다 하더라도 깔끔하다라고 보이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써주시는 게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직원들이 저보고 약장수 같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정상적으로 이론을 가르쳐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정상적인 이론을 가르쳐주는 거나 약장수처럼 그냥 폼만 알려주는 거나 이게 또 점수 더 잘 나오더라고요. 왜 기본적인 이론들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서 그지? 신문이라든지 교재에서 봤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막 쓸 거 아니야. 뭔가 막 살을 붙일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세트, 이 기본적인 컨텐츠는 여러분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 외우라고 한 게, 이걸 외우라고 한 게 여러분들한테 목차 외우라고 한 거예요. 하다못해 답을 잘 못 쓰겠다 그러면 목차라도 그냥 써주라고. 목차만이라도. 아까 어떤 직원 쓴 거 보여줬잖아요. 목차만 적혀 있잖아요. 걔도. 그래도 읽기 편하죠. 얘는 대충 다 아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안 와요? 소설책처럼 그냥 쭉 쓰는 것보다. 정말 안 좋은 목차 한 거 갖다 줄까요? 아니, 안 좋은 답안 작성? B4 용지에 처음부터 끝까지 띄음표도 없이 글로만 쫙 적혀 소설책처럼. 어디가 맺은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은 아마 판결문 갖고 공부하신 것 같은데 판결문이 요즘 판결문이 그렇죠. 한 10페이지 나오면 처음부터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마침표가 하나예요. 판결문은.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중간에 마침표 한 3-4개 찍혔는데 옛날에는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마침표가 하나라고. 콤마만 중간에 있어. 뭐뭐 했으며 뭐뭐 했고 그러므로 저러므로 해가지고 마침표. 그래서 손해배상이 있어요. 마침표 땡. 그게 모든 판결문에서 100페이지짜리도. 아마 그렇게 쓰시면 시험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죠? 이렇게. 우리는 재물사고는 잊어버리시고요. 재물사고는 잊어버리시고 인사사고, 사람 다친 사고에 대해서 내가 다친 거.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여기 자기 사상이라도 자기가 누구야? 피보험자. 피보험자가 다친 거예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다친 게 자기 신체 사고, 그다음에 자기 상해 담보, 그다음에 모보험자 상해 담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보유자, 가족 또는 운전자, 즉 피보험자가 다친 경우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보험자가. 타인은 누구예요? 정말로 남. 플러스 남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남. 특히 누구? 가족일 때. 가족일 때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 민법상의 배상 책임은 가족 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법상의 배상 책임은 직계 좀비속은 가족한테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아요. 면책 조항이 있어요. 근데 운해자 책임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가족이라 하더라도 운해자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로 남이고요. 그래서 대인배상, 원담보, 투담보. 그래서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이 있고 타차담보, 운전담보 특이하게 있더라. 그래서 차내 승객과 탑승이 다친 경우나 차박 대인 남이 다친 건데 차내 승객이나 차 밖에 있는 사람하고는 생각이 다르다고 그랬죠, 제가. 차 밖에 있는 사람의 이론과 차 안에 있는 탄 사람의 이론은 다르더라. 차 안에 있는 사람은 차량 운행에 대해서 내가 리스크를 안고 탄 거잖아요. 그 안고 탄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줘야겠더라. 라고 한 게 뭐였지? 동승자 감액. 그러면서 걔한테 운행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고민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차 안에 탄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운행자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고민할 때 제일 고민하는 게 남이가가 고민해요. 남이가, 얘가. 그래서 두 개의 이론이 다릅니다. 근데 학생분들도 그렇고 많이 강의하시는 분도 그렇고 실무자들도 두 개를 많이 헷갈려 해요.
차 밖에 있는 사람과 차 안에 있는 사람은 운행자 책임 여부도 다르고요. 보상 책임 여부도 다릅니다. 또 우리는 주로 대인이니까 차 밖에 있는 사람을 먼저 할 거예요. 항상 고민하실 때. 차 밖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은 예외 규정으로 좀 보시는 게 더 공부하기 편할 거다. 그래서 담보가 하나, 둘, 셋, 넷, 5개 기본적으로 세팅된 과목이고요. 자기상해 담보는 자기 신체 사고 담보의 플러스 알파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대인하고 똑같아요. 대인 배상 1, 2하고. 얘하고는 똑같습니다. 얘는 남이고요. 얘는 누구? 피보험자. 요것만 주체만 다른 거지 보상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대신 여기는 뭐가 없죠? 여기는 과실상계가 없죠? 얘 둘은 과실상계가 없어요. 얘는 누구 과실? 피보험자 과실. 피보험자니까. 얘는 누구 과실? 피해자 과실. 얘는 누구 과실? 피보험자 과실. 얘는 누구 과실? 적용 안 합니다. 이게 다 각각 차이점이니까 이 차이점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여기 5개 담보로 공부를 합니다. 자, 이제 민사상 책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왔어요. 저부터 얘기한 거 있죠, 내가. 우리 면부책 얘기할 때 혹시 얘기한 거 계시나요? 우리 대인2 자차에서 시험용 그다음에 경기용 서킷에서 사고 난 거는 안 물어준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 서킷에서 사고 나니까 그 차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레카차에 실어서 경기장 밖으로 갖고 나온다고 그랬죠? 경기장 밖으로 갖고 나와서 경기장 밖에서 사고 난 것처럼 뭘 한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위장한다. 위장한다. 그래서 제가 보험 범죄, 보험 사기, 위장 사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그게 요 사고예요. 제가 저번 때 말씀드린 요 비싼 차잖아. 이 지붕 낮은 차, 이게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 문이 막 이렇게 이상하게 열리는 차야. 얘가 서킷에서 놀다가 요 뒤가 긁혔나 봐. 그래가지고 이게 여수인데 차를 밖으로 갖고 나온 거예요. 도로에 밖으로 갖고 나와서 친구야, 네가 좀 나 좀 부딪혀줘. 꼭 부딪혔어. 이거 차 사고 사진 찾아보면 나옵니다. 구글에 구글링하면 얘 뒤에 뭐야? SM5지. 꽝 부딪혔는데 얘가 견적이 1억 2천만 원 나왔어요. 요 뒤에 요 범퍼 가는데 요거 견적이 얘 찌그러졌지. 그래서 이 사진을 딱 본 많은 네티즌들이 뭐라고 그랬어? 야, 이 사람 되게 불쌍하다. 우째 차를 저렇게 몰고 앞차를 저렇게 부딪혀가지고, 응? 저 어떻게 물어내냐? 막 이렇게 막 가지고 응원 메시지 댓글이 수만 개 달렸습니다. 응원 댓글이 누구한테? 얘한테 힘내라. 근데 보험사가 보니까 이상하거든. 제가 여기 위장사고 조사 연령, 사고 현장 가서 내용들을 확인하고 CCTV를 보니까, 그리고 사고 했을 때 보통 사고 나면 여기 나와서 인사하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이 운전자하고 CCTV 보니까 이 운전자하고 얘하고 웃고 있더라 이거지. 사고 현장에서 뭔가 이상해. 그래서 관계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둘이 친구야. 거기까지만 있으면 참 좋은데 이 사진을 누가 찍었냐? 친구가 찍었어요. 이 사진을 친구가. 3명이 친구야. 그래서 조사를 해서 1억 2천만 원 면책을 시켰습니다. 위장사고잖아요. 고의사고. 그래서 이거 적발한 거는 동부예요. 동부. DB. 아, 그것 때문에 얘기한 거 아닌데 왜 내가 여기까지 왔죠? 이 차고 이거 타고 다니지 마. 집에 몇 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고 나도 다 적발된다. 요즘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뭐 했을 것 같아? 사고 나면 아까 똑같이 목 잡고 나와, 그지? 목 잡아야지 뭐가 되죠? 인사. 목 안 잡으면 무슨 사고야? 재물 사고죠. 차량만 망가진 거. 목 잡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양심이 좀 있었겠지. 그래서 인사사고에는 아까 말씀드린 자기사상 사고가 있고 타인사상 사고가 있는데요. 우리가 법률적으로 저촉받는 거는 내가 스스로 내가 자해하는 거는 처벌을 안 받죠. 내가 스스로 내가 자해하는 건 처벌을 안 받습니다. 남한테 피해를 가야지 형사상의 처벌 조항이 있고요. 민사상의 배상 책임 조항이 있어요. 손해를 물어주는 책임.
발생하고요. 행정상의 차량 차량 관리 또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 여부, 면허에 대해서 제재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책임과 행정 책임은 저희하고는 별반 상관이 없는 조항들이에요. 보험하고는. 보험은 민사적인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커버할까라는 배상 책임 영역에서 접근한 이게 자동차 보험입니다. 그런데 시험은 뭐가 나왔어요? 작년에? 얘 나왔죠. 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서술하세요. 이렇게 나왔더니. 그래서 제가 왜 나왔을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때? 법이 일부 개정됐으니까. 법이 개정되면 그 개정된 조항은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옵니다. 반드시 시험 문제 나와요. 올해는 안 나오겠네, 그지? 올해는 안 나오잖아요. 법이 개정된 게 없으니까. 그럼 법이 개정된 거 없으면 여러분들한테 해피해요, 불리해요? 응? 불리해요. 왜냐면 남들도 개정된 게 없기 때문에 다 같이 원래 공부하던 습성대로 공부해야 돼. 개정된 거 있으면 걔는 하나 얻은 거잖아. 올해는 없기 때문에 공부 양이 옛날보다 조금 더 늘어나야 됩니다. 개정된 게 없으니까 늘어나거나 깊이 있게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특히 작년 시험 문제는 굉장히 쉬웠어요. 문제가. 오늘 기초반이 있죠. 기초반. 기초반의 사례 문제 정도 수준으로 작년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 전에 깊이 있게 공부한 애들은 허망한 거고 시험 한 이틀 전에 공부한 사람은 해피한 거고 특히 실무자들은 자기가 해봤던 사람들은 그냥 답을 막 그냥 이런 게 시험 문제하면서 쫙쫙 학생들은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했을까? 그냥 놀 걸.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변별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요거하고 우리 기초반에 아마 조금 이따 나올 사례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재 보시면 돼 있어요. 교재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주로 민법이나 자발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주로 설명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어때요?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여러분들이 책을 안 봤으면 못 따라와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주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 내용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책에 어떤 내용이 있었던 정도의 수준만 있어야 돼요.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 강의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대화해야 돼. 깊이 있게 하려면. 그거는 다음 시간 정도 될 겁니다. 다음 시간 정도. 그래서 요거 이렇게 공부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렇게 나오죠. 불펜의 책임. 불펜의 책임도 보통 대학에서는 1년 걸려요. 1년. 강의만. 대학교 강의만. 그리고 제 전공이 요거예요. 요거. 대학원 때. 3년 동안. 그 중에 하나만. 이것도 다 아니야. 그 중에 하나만. 근데 이거를 10분 안에 다 얘기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일반 불펜이 750조가 있고요. 특수 불펜이가 이렇게 있죠. 일반 불펜이 외우라고 그랬죠. 요거. 그죠? 고의나 과실로 이나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자는 그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민법에는 누가 나와요? 민법에는 얘가 나온 거죠. 가해자가. 반드시 가해자는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반드시 가해자는 한 명이야. 두 명일 수가 없어요. 두 명이면 각자 책임이에요. 반드시 가해자는 한 명입니다. 그래서 고의나 과실 요거 한 테마고요. 여기 인한이 뭐였죠? 우리 상당 인과관계 이렇게 요금을 썼죠. 여기 상당 인과 인한. 그 다음에 위법행위가 뭐냐? 여기 있었죠. 위법성.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타인 요게 좀 애매했죠. 요 타인. 가해자가 아니면 전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피해자. 가해자가 아니면 전부 다 뭐라고 그랬어요? 타인이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타인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대신 법에서는 가족한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라고 별도의 규정이 있다고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손해가 뭐예요? 여기 있죠, 손해. 손해가 뭐예요? 배상할 책임. 배상이 뭐예요? 이렇게 구분해 보시고 요걸 다 설명을 일일이 다 드렸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여기는 거의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런 게 있었던구나라고 한번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우리 항상 고민했던 게 뭐예요? 손해 상당 인과관계다라고 하죠. A가 나오면 A라는 액션을 하면 대부분 다 통상적으로 뭐가 나오더라? B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 그게 상당 인과관계라고 얘기를 했고요. C가 나오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C가 나오려면 가해자가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사고 났을 때 C, 특수한 조건이 나오려면 A라는 액션에서 C라는 특수한 조건이 나오려면 피해자가 또는 가해자가 뭘 알고 있어야 돼? 특수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특별손해 이렇게 불렀잖아요. 특별손해. 그래서 통상손해가 있고 특별손해가 있고요. 손해를 뭘로 구분했죠 우리? 적극손해, 소극손해, 정신손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죠. 이걸 무슨 설이라고 했죠 우리? 3분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재산손해 이렇게 둘이 묶어서 재산손해 그 다음에 정신손해 이렇게 묶은 거를 2분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각 항목마다 적극손해 항목, 소극손해 항목, 정신손해 위자료는 항목마다 외우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항목을 외우지 않으면 답안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 항목을 외우고 계셔라 라고 얘기했죠. 소극손해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죠? 부상에서는 휴업손해, 사망하고 장애는 상실수익. 용어 외우라고 그랬어요. 용어 그대로. 외워서 각각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는 요 상당 인과관계 여기서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책임 능력은 고민 안 하셔도 돼. 자동차 구매.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 책임 능력이 있겠지. 물론 책임 능력을 본인이 초래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도 있죠. 대표적으로 뭐지? 음주운전. 나는 운전 못해. 기억도 안 나. 근데 운전하고 갔잖아. 심신이 상실된 거죠. 기억이 안 나니까. 그 심신 상실 상태를 누가 만든 거야? 본인이 초래한 거니까 그 초래하는 원인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그럼 너는 책임 능력이 있어요. 이런 얘기 했다고.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뭘 담아놔야 돼요? 요게 키포인트다. 요게. 공동불법행위. 요게 키포인트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해자는 무조건 한 명입니다. 가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공동불법행위라고 얘기했어. 가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가해자를 모를 경우 그거를 공동불법행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공동불법행위 중에 가해자가 여러 명이니까 항상 뭐 해줘야 돼? 이걸 해줘야죠. 네. 이거를 뭐라고 불렀어? 내부 분담 비율에 따라서 뭘 해준다? 구상한다라고 얘기했죠. 내가 여러분들 다 봤을 때 맨날 빼먹는다고 그랬잖아. 내부 분담 비율에 따라서 구상합니다. 이 이론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지 우리가? 부진정 연대 책임 이렇게 부르죠. 연대 책임 이렇게 부르잖아. 연대 책임. 그래서 A가 운전한 차에 B가 타고 있어요. 여긴 C가 타고 있어요. 얘가 5대 5예요 라고 하게 되면 얘에 대해서 가해자는 누구예요? 얘죠. A잖아. B에 대해서 가해자는 또 누구일 수도 있어. C도 되잖아요. 그래서 둘이 공동으로 B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어요. 고의나 과실로. 과실이겠지 주로. 그러니까 A하고 C는 B에 대해서 각각 무슨 책임을 지는 거야?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지고요.
부인적 연대책임지니까 이걸 뭐라고 부른 거야? 공동 불법행위라고 해서 공동으로 책임진다. 여기 키워드라고 그랬잖아요. 부진적 연대책임지니까 B는 A 가해자한테 100% 청구할 수 있고요. B는 C한테 100% 청구할 수 있어요. 요거를 뭐라고 그래? 부진적 연대책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B가 A한테 또는 B가 C한테 해서 누구든지 100% 물어주면 요 관계가 이렇게 들어오건 이렇게 들어오건 이걸 뭐라고 불러? 구상 이렇게 얘기 부른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상법보험편에는 청구권 대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상이라는 용어는 구상한다라는 용어를 써도 되고요. 제목은 구상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혹시 있으면 제목은 청구권 대위라는 용어를 써주고요. 그 안에 구상한다라는 얘기는 액션이야. 액티브한 얘기이기 때문에 구상한다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요게 뭐예요? 각각의 B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는 A, C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적 연대 책임을 지고 그거에 따라서 먼저 물어준 사람이 뭐 한다는 거야? 내부 분담 비율. 내부 분담 비율에 따라서 뭐 해준다는 거야? 구상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상한다. 그래서 중요한 게 공동불법행위예요. 공동불법행위. 이 공동불법행위는 이 특수불법행위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일반 불법행위 한 사람들이 있고 본인이 이런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면 요거하고 요게 있는 사람들이 각각 누구한테? 피해자한테 책임을 지세요라는 용어다. 제가 왜 이 용어를 쓰냐면 요게 조금 발전해서 우리 자회법에서 뭐가 나와요? 운행자 책임이 나오죠. 자회법에서. 운행자 책임도 내용은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B가 얘가 5대 5라고 해서 얘한테 50%, B가 C한테 50%, 그 다음에 B가 A한테 50% 청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각각 50%씩 나눠서 청구하는 거는 진정 연대 책임. 100% 청구하는 거는 부진적 연대 책임. 그래서 부진적 연대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부진적 연대 책임에서 대표적으로 하나 더 발달된 게 뭐였죠? 우리 운행자 책임은 비율적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해요. 운행자 책임 상당 인과관계는 비율적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책임이 있으면 책임이 있고 책임이 없으면 책임이 없고 이렇게 구분해야지 얘 50% 책임, 나 50% 책임 이런 말은 쓸 수가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답안에서 갑보험사 또는 가해자 A, 가해자 C가 B한테 책임지는 부분은 얼마예요? 5대 5가 아니고 100%예요. 100%. 100% 주고 그 이후에 맨 밑에서 답안지에서는 얘한테 전액 다 배상했기 때문에 C, 다른 가해자한테 뭐 해준다? 구상한다라고 답을 써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방법은 사례 문제에서 여러 가지로 나오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독 의무자 책임. 감독 의무자 본인 책임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본인 책임입니다. 얘 책임을 대신 물어주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들 책임이에요. 감독 의무자 책임, 사용자 책임, 도급인 책임. 여기는 도급인은 책임이 없다겠죠? 수급인 책임, 공작물 점유자 책임, 동물 점유자 책임. 이렇게 묶어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얘네들하고 관계돼서 구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동차 보면 구상 유형에 보시면 이 두 가지 나오죠. 맨 책에 제 거. 공작물이나 동물 점유자 책임에 대해서 구상할 수 있습니다라는 구상 유형으로 나올 거예요. 제3자가 나한테 손해를 야기한 경우. 기억이 잘 안 나지? 제3자가 손해를 야기한 경우 뭐 할 수 있다? 자동차 운행자가 점유자에게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구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은 정리반이기 때문에 책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놓지 않으면 공부하기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기 앞에서부터 이렇게 외워가시는 분들은 못 따라오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책 보듯이 쭉 그냥 스크린한 그걸 한 3-4번 갖추셔야 돼. 3-4번. 그게 이번 주 안에 끝나야지 좀 얘기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론 시간 끝나고 제가 그랬죠. 모든 과목을 기초반 들어오기 전에 다
한번 훑어보고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로 중요한 거다 생각을 안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트로 시간이고 우리 이제 10분 쉬었다가 자배법 관련돼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